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3월이 벌써 시작이 반이니까 다 절반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1, 2월 과정 마쳤고 3, 4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1, 2월, 3, 4월 과정 이게 넉 달에 걸쳐서 이 책을 거의 한번 우리 수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과정에 좀 소홀했던 부분은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3, 4월 과정에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1, 2월 과정 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쉽다 이거는 그런 것은 1, 2, 3, 4월 과정에 또 제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 6월 달 과정 가면 그러면 3, 4월, 1, 2월 과정에 한 번은 다 했기 때문에 좀 쉽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월 과정에 또 전부 다 반영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요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 책 봐서는 잘 모르니까 1, 2월 과정에 했던 동영상 그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1, 2월 과정 또는 11월, 12월 기초 입문 과정 하신 분들은 이제 책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 과정에서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여러분들 가실 때 아니구나 이미 받았네요. 거기 보면 제가 매주 주는 것은 기출 지문이거든요. 그날 배웠던 그 부분의 기출 지문 그것만 3, 4월 과정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출됐던 지문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그다음에는 여기 우리 책 뒤에 보면 기출문제라고 나온 거 그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구입해서 보시고 그게 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마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에서는 수업 목표를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중심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에게 좀 꼭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수업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다가 시험을 봐서 이제 한 번 정도 실패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수업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죠. 이거 1년이면 3번, 4번 반복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되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2, 3번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데 시험 보면 60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거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다 알죠. 이거 듣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듣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OX를 골라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험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분들은 자기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많이 아는가? 다 알고 있는가? 들을 때는 다 안다니까요. 근데 듣는 시험이 아니라고.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 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다 안다니까요. 이제 그걸 좀 생각하셔서 내가 들을 때 다 알더라도 왜 내가 시험 보면 안 되는가? 그걸 잘못 생각하기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말 하면 또 기분 나빠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는 꼭 합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만 하신 분들도 집중 좀 해주시고 동영상에서 합격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영상 하신 분들은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가면 또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중요해요. 이제 3, 4월 달 가면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은 약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좀 깊은 내용을 물어보면 다른 사람은 대답을 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학교 가서 어떡하지? 이거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나? 그거는 핑계를 삼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핑계를 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크게 보면 4파트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책은 4파트, 3파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강의 노트로 보면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처음 보면요. 부동산학의 책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 1페이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강의 노트 1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은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수련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넘겨가면 강의 노트 2페이지를 가면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수업을 기본서를 기준으로 간다면 그러면 기본서 4페이지를 가면 그 위에 타이틀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책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고 타이틀을 달고 바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밑에는 부동산에게 정의, 접근 방법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그 부동산에게 체계에 관한 거냐면 18조까지가 부동산에게 체계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번 수련은 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부터? 19페이지 부동산의 개념 나왔죠? 자,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부동산학은 어디서부터 출제한다? 어떻게 출제한다? 이거 출제 범위를 준 거예요, 범위.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기 19페이지 부동산의 개념부터 출제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요. 이제 봅시다고요. 자, 부동산의 개념은 거의 뭐 100%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동산의 개념이잖아요. 개념.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요.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보게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3대 측면을 알아야만이 부동산학을 이제 공부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해요.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데 그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법에 관한 사항을 막 설명을 해요. 이 토지의 소유자, 이 건물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렇죠. 지상권이 나타나야 되지. 지상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지상권이 있겠죠.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건물과 이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이야기하겠죠. 그게 법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이 물어보겠죠. 용도 지역은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법률적 사항입니다. 기타 법률적 사항은 물어보겠죠. 이렇게. 그러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거기 법률적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토지는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사항을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경제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물어보겠죠. 토지의 면적은요? 이 건물의 구조는요? 이 건물의 높이는요? 이 건물의 연면적은요?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술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이 중개를 하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를 하든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든 결국은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생각할 때는 결국은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는데 이걸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하고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해요. 근데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생각할 때 3대 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복합 측면을 생각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 두 개는 형태가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적 사항, 경제적 사항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따지면 무형적 측면이다.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고 기술적 개념은 면적, 높이 이런 거거든요. 그럼 형태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유형적 측면이다.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할 때 인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짬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동산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결합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의 3대 측면 또는 복합 개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합 개념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측면,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끔씩 이 자체를 시험에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게 관리입니다. 그럼 부동산 관리도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복합 개념의 관리가 있을 것이다. OX, O.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요. 부동산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측면?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요.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슨 말인가가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이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뭔데?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짬뽕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하나씩 풀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고, 자본이라고 하고, 생산요소, 생산요소를 다른 말로 생산재라고 합니다. 소비재, 상품 이렇게 표현해요. 네. 이렇게 5가지가 경제적 개념입니다. 책에요. 자산 밑에 막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본 밑에 설명 싸그리 무엇입니다. 책에 있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타이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는 토지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어요. 경제적 가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건 자연이라고 할 수 있고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위치라고 할 수 있고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가 나오면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여기 기술적 개념에서도요. 설명 나와요. 책에 보면 자연 밑에 설명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공간 밑에 설명 있는 것만 이것만 보는 겁니다. 공간 밑에 설명 있는 거 이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으로 갑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돼요. 법률적 개념 부동산. 법률적 개념 부동산이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긴 해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시험에 나오면 3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데요? 그런 뜻이 되고 여기가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렇게. 이게 법체계입니다. 이 법체계 전부를 보면 넓은 의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체계 중에서 이 부분이 민법이거든요. 민법. 그 민법은 법체계 전부 중에서 좁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법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다 따져봐도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딱 민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법 체계 중에서 민법이라는 아주 좁은 부분, 이 부분의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부동산입니까?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그 민법상 부동산은 뭔데? 99조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 조문을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아주 쉬운 말인데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20회 이후에 한 서너 번 출제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질문 나왔거든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대로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여기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하면 이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자, 민법 아닌 다른 법이에요. 여기에 무슨 법이 있냐면 공장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장재단 저당법을 봤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공장재단이라는 것은요. 공장재단. 재단은 뭐래요? 재단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그럼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자체가 부동산이고 건물 자체가 부동산이 되고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죠. 근데 이 공장재단 저당법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토지, 건물, 기계를 하나로 묶어서 등기하면 그 묶음 자체를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준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 체계 내에서 부동산처럼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니까 좁은 의미의 분산을 말하지 못하고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넓게 보면 부동산이니까 여기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의 분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끝났습니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쪼개면 세 가지는 겁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해보면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준부동산하고 이렇게 세 개. 그럼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시험이 가장 잘 나와요.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한 문제를 출제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 이제 별표 3개죠.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거의 구분을 물어봅니다. 9번. 구별해봐라. 구별해보세요. 이걸 물어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얘도 작년에도 나왔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산, 자본, 자연, 공간은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이거는 구별해 보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나열해 주고 이게 경제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 구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을 주는 겁니다. 이제 준부동산을 주면서 준부동산이 경제적 개념이냐 법률적 개념이냐를 물어봅니다. 그 무슨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자, 이번에는요 좀 더 깊게 가볼게요. 공장재단을 줘요. 공장재단. 그래서 공장재단을 주면서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럼 무슨 개념입니까? 법률적이잖아요.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니까. 의미하셨죠? 이렇게 정착물을 줍니다. 정착물은 자, 지금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틀립니다. 모든 학원이 틀렸어요. 자,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이 맞힌 거 보자고요.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오잖아요.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긴장하세요. 다 틀렸다고 하니까 긴장하십니까?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그런데 넓은 의미의 분산에 속한다. 다시요. 잘 들어보시라고. 제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넓은 의미의 분산에 속한다. OX. O입니다. O. 근데 꼭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정착물이 좁은 의미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속하는 거죠. 무슨 말 됐죠? 이걸 물어본 거야, 제가. 정착물은 넓은 의미의 분산에 속한다. 그럼 거의,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X. 아주 자신있게. 제가, 네 똥이다. 여러분이 다 맞췄으니까 여러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틀려버리니까 알면서도. 봐요. 뭐 이게 뭐 장난하는 거잖아요. 정착물은 좁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넓은 의미에 속하는 거죠. 무슨 말 됐죠? 그래서 이제 봐요.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O. 근데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분산에 속한다. OX. X. 그거는 X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완벽하게 정리되려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정착물만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정착물만 별도로 시험에 자주 출제하거든요. 정착물만. 그 다음에 준부동산도 별도로 시험에 출제해요. 뭐요? 법률적 개념은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냐고는 안 물어봐요. 토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땅이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건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정착물이 뭔데요? 준부동산이 뭔데요? 이걸 시험에 물어봐요. 그런데 준부동산은 단독 문제를 안 물어보고 지문만 주는 거 봐요. 지문만. 준부동산이 무슨 개념입니까? 이것만. 근데 정착물은 단독 문제를 물어보면서 이걸 정착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볍게 공부하고 얘는 좀 깊은 내용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준부동산부터 갑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준부동산은 일단 법률적 개념 맞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니까. 그러면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 아닌 다른 법률에서, 여기가 공장재단 저당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재단 저당법, 뭐 강업재단 저당법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에 관한 법률, 이것도 법이잖아요. 그런 법들에 보면 너희들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나 정착물처럼 등기한다면 법적으로는 법률적 효과는 부동산에 준해주겠다.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다 이 소리지. 그러면 그것들이 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장재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강업재단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준부동산의 종류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준부동산입니까? 이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강업재단이 준부동산이고, 준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동산입니다. 특수한 동산이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동산이죠. 선박이 동산이죠. 항공기가 동산이고 건설기계도 동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등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했다면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간주하겠다. 민법의 부동산처럼 간주하겠다 해서 이걸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업권도 있어요. 어업권이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어업권은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이들을 등기 등록수단으로 공시한다면, 등기라든지 등록으로 공시수단을 갖춘다면 법적 효과를 민법상 부동산에 준한다. 민법상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부동산은 시험에 출제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개념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냐면 공장재단, 강업재단이 등기 등록수단으로 공시된다면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OX? 오, 그렇겠네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를 끄집어 드는 겁니다. 준부동산 하나를 끄집어 드려요. 그래서 강업재단, 공장재단을 주면서 이게 법률적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오다 X다? 오다. 법률적 개념. 좀 더 디테일을 하면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어업권을 끄집어 드렸어요. 그럼 여기다 어업권은 이렇게요. 어업권은 등기하면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처럼 해주겠습니다. O일까 X일까? 다시요. 어업권은 준부동산이죠. 그럼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춰준다면 그럼 민법상 규정, 민법에 관한 부동산, 민법처럼 해주겠다 그래서 민법에 말하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게 준부동산이야. 그러면 어업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처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소리야. 그 말은 토지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주겠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무슨 말 됐죠? 그럼 토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상린관계 이런 게 있어요. 상린관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그 상린관계 규정을 어업권에다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봐요.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이 어업권은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이 부분만 고기 잡아라, 이 부분만 고기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골 가면 자기 어장이 있거든요. 시골 가면 자기 어장이 있는데 이 부분만 내가 고기 잡아야 돼요. 이 부분에다만 이렇게 뭐 그물을 넣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어업권자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민법 보면 옆에 있는 토지하고 분쟁이 생기면 상린관계에서 적용받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업권은 준부동산으로서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 준부동산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준부동산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준부동산이 끝났고 이제 정착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착물 공간입니다. 근데 공간보다는 정착물이 더 잘 나와요. 정착물은 별도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정착물을 해야 되는데요. 정착물 하기 전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요. 비교 대상.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 정리됐잖아요.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복합으로 시작되는 게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말입니다. 그 복합 부동산은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는 소리야. 복합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건물도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법적으로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다. 각각 별개 분산이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이용할 때, 거래할 때, 평가할 때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이 부동산 이용할 때 토지 이용하지 않고 건물 이용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 이용하지 않고 건물 이용했다. 토지를 받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날아다닌다?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맞아요. 왜? 토지는 공간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 토지, 건물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고 팔 때도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고 팔아요. 감정평가사가 이런 거 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싸잡아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는 분명히 별개 분산인데 우리가 부동산 이용할 때는 마치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합분산은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토지 플러스 건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부동산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복합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겠습니까? 부동산 이용할 때 개념이에요? 이용할 때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복합분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복합분산은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는 별개 분산인데 부동산 이용하고 거래하고 평가할 때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보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이 복합부동산은 법적 개념입니까?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법적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에요? 부동산 이용 측면에서 부동산 이용 또는 활동 측면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말은 강의 노트 없습니다. 얘는 강의 노트 없을걸요? 얘는 2페이지 가장 밑에 지금 비교 나오잖아요. 맞지요? 예. 근데 이 말은 없어요. 중요성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복합부동산 법적 개념 아니고 부동산 이용 측면의 개념이다. 부동산 활동 측면의 개념이다. 그만 써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네. 아마 다음 주 되면 확연히 봄이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비 오고 나면 이제 그러면 확실히 새싹도 드러나고 봄이 될 것 같습니다. 봄 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습니다. 날씨 금방 도와주고 그럼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3, 4월 과정 잘 보내야 돼요. 매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3, 4월 과정 잘 보내야 됩니다. 5월 달은 가정도 가정의 달이라 해서 괜히 바쁘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빨리 늦게 오랫동안 사시는지 이렇게 농담하는 겁니다. 어른들 오래 살으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5월달 또 훅 가요 그냥. 그러면 5월달 중순부터는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아마 5월달 중순부터 여기 반팔 입으시는 분들 많을 거죠. 저도 반팔 입을 것 같은데. 그럼 6월달부터는 지치고 7월달, 8월달 얼마나 덥습니까? 공부하기 싫어진다고요. 그러니까 3, 4월 과정 잘 보내셔야 돼요. 특히 3, 4월에 2차를 막 공부한다 그러지 마시고 1차 확실히 잡아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제발. 두 과목 다 힘들면 한 과목이라도 딱 잡아야 돼요. 1차. 2, 3, 4월에. 그러니까 이거 3, 4월에 그러면 1차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1차 70점 이상. 그런 생각 말아요. 70점. 무슨 3, 4월달 70점 이상입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될 수 있겠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3, 4월 과정을 허정을 보내버리면 5, 6월달 이제 바빠지고 7, 8월달은 이제 못 따라갑니다. 7, 8월달은 문제풀이 들어가 버리니까 못 따라가. 그러니까 3, 4월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쓰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복합 부동산이 나오면 이 개념도 중요하고 이제 하나 더 일괄평가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일괄평가. 기억난가 한번 봐봐요.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완벽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겁니다.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런 걸 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 감정평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개별평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두 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으면 그럼 원칙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걸 개별평가라고 그래요. 근데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두 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일괄평가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복합분산은 토지와 건물이 뗄 수 없다잖아요. 이게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복합분산은 평가할 때 두 개를 싸잡아서 뭐 해야 한다? 일괄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분산이 나오면 일괄평가다. 이게 떠올라줘야 돼요. 복합분산 하면 일괄평가다. 자, 이제 복합분산 다 정리됐습니다. 복합부동산은 이 복합분산 가지고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여기서 속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속였던 게 복합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OX, X, 뭐가 5대? 또 졸다가 이상하게 뭐 해보는 것 같은데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된다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면 복합 개념 되셨죠? 또 이렇게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그것은 넓은 의미의 분산이라고 한다. 그럼 복합분산은 무조건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되셨죠? 난 더 이상 못 해. 죽어볼 것 같아. 네? 세 번째. 죽어볼 만 하지. 왜? 이번 주 들어와서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지금? 9번째 하는 거야, 9번째. 9번째 똑같은 말을. 그러잖아요? 그 죽어볼 만, 그래도 틀리잖아, 가끔씩. 내가 가끔씩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9번 안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세 번째는 복합건물. 복합건물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복합건물의 개념은 나오지 않겠죠. 복합건물은 건물만 보는 거야. 건물만 보는데 이 건물 봤더니 이 건물이요. 이 부분은 상가고 나머지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그것을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럼 복합건물의 개념은 안 나오고 복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복합건물은 구분평가한다는 거. 구분평가. 다시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 원칙 개별평가. 그럼 대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개별평가입니다. 개별평가는 따로따로 평가하는 소리야.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으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 이게 원칙. 근데 예외가 3개 나와요. 2개를 싸잡아서 뗄 수 없다면 싸잡아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일괄평가. 근데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해. 자, 이 건물만 봐요. 건물만 보는데 복합 건물이래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때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구분평가. 그래서 복합 건물이 나오면 구분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감정평가의 대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일괄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일괄평가는 복합부동산. 그 다음에 구분평가는 복합건물. 되셨죠? 그러니까 복합건물이 나오면 개념을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복합건물 나오면 구분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성이 있다. 되셨나요? 예, 됐어요. 이제 세 번째로 정착물 갈 겁니다. 정착물. 정착물이 뭔가? 정착물도 단독 문제로 출제됩니다. 정착물도 역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구별이 가장 중요하다 있잖아요. 구별.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물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정착물 보자고. 세 번째 정착물. 복합 부동산에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가 정착물인데 정착물의 개념은 이렇게 돼요. 개념은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항구적이란 말이 중요하죠.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부동산처럼 돼버린 거. 토지의 일부분, 건물의 일부분이 돼버린 것을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항구적 의도를 갖지 않고 임시적 의도, 일시적 의도로 부착되어 있다. 이러면 정착물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이 되면 처음부터 구분해야 돼요. 토지에 뭐가 달라붙어 있다. 근데 그게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착물이고 얘는 정착물이고 임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구별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은 구별이 가장 중요해요. 토지의 건물에 뭐가 붙어 있다. 근데 그게 정착물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착물인 것과 정착물이 아닌 것 구별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토지 정착물을 배워요. 토지 정착물. 시험은 이 토지 정착물에서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것들. 그게 토지 정착물입니다. 지금부터는 토지 정착물만 할 겁니다. 자 봐요. 여기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정착물에서 정착물인 것과 아닌 것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물 아닌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정착물을 공부하니까 정착물 아닌 것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물을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토지 정착물을. 그럼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다 토지 정착물이야. 의미 아셨나요? 그래 이제
그러면 이 정착물을 공부하면 여기 있는 그림을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면 거의 맞춰요. 시험에 나오면. 제가 실제로 태어난 곳이 1333번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를 뭐라 그런대요? 필지. 이런 번호 붙인 토지를 필지. 약 50여 년 전에요. 여기 1333번지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아마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아버지가 여기다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좀 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장한 거죠. 포장. 그럼 이 포장은 원래 토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럼 포장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이게. 그리고 건물 지었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는 이렇게 돌담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 돌담은 갖다 붙인 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원래 돌담이 무너져서 새롭게 돌담을 쌓습니다. 그건 내가 실제로 기억나거든요. 이 돌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잖아요. 정착물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게 정착물이잖아요. 그때 이 정착물을 쌓을 때 제가 아주 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왜 정착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 어디서 알았니? 정착물이니까 정착물이라 하지요. 제가 그랬던 거야. 못 믿어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 사람을. 그래서 정착물입니다. 이게 정착물. 그리고 실제로 원래 여기가 우물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물. 근데 지금은 우물이 없어졌지만 우물가에 여기 매실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매실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뽑혔을 겁니다. 아마. 매실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작은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걸 국어라고 해요. 국어. 이렇게. 그럼 1333번이라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몇 개를 갖다 우리가 붙였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몇 개를 붙였냐면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붙였지만 첫 번째 건물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돌담, 울타리, 담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무가 있네요. 다섯 번째 구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전부 다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정착물입니다. 되셨죠? 자, 이걸 토지 정착물이라고 해요. 토지에 달라붙었으니까 토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장 문제로 제가 여기 실제로 가봤는데요. 여기에 조그만 나무가 한 두세 그루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산에서 이렇게 캐다가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작은아버지한테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형이, 우리 사촌형이 어디 뭐 가져간다고 갖다 심어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사촌형이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얘는 내가 갔을 때는 한 2주 전에 이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토지에 정착이 있지만 임시적이잖아요. 임시적. 맞죠? 그럼 얘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토지 정착물은 먼저 정착물인가 정착물인가 아닌 거 구별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토지 정착물 남았습니다. 근데 토지 정착물 남았는데 토지 정착물의 개념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이걸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이 토지 정착물을 두 개 나눈다. 이걸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나오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정착물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인데 색깔이 다르죠. 건물이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색깔이 노란 것과 색깔이 하얀 것 있다는 소리야. 그럼 색깔이 하얀 것은 토지 색깔하고 똑같아요. 봐요. 여기 돌담, 포장, 나무, 국어는 토지 색깔하고 똑같죠. 얘들은 정착물인데 너희는 토지의 일부분이다 이 소리야. 토지 일부분. 근데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는 독립됐다 그 소리야.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건물처럼 토지하고 독립된 것, 토지하고 별개인 것과 토지에 종속된 걸로 나눠본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독립정착물에 있는 거예요.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됐다. 1333번지 일부가 아니다. 이런 소리라고. 이걸 독립정착물이라고 해요. 반면에 포장, 돌담, 나무, 국어, 정착물인데 너희들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 토지에 종속됐다. 이걸 종속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로 구분된다.
이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뭐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된다. 이게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럼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그럼 그걸 왜 4번이나 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당연히 출제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돌담이라든지 포장, 나무, 국어는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333번지에 토지라는 소리예요. 토지, 나무에도. 그러면 여러분이 1333번지를 중개할 때 토지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봐요. 자, 1333번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중개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많이 붙어있어요. 이게 붙어있으니까 이게 과연 토지의 일부분인지 토지의 별개인지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토지의 일부분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돼. 이 나무가 토지하고 다른 정착물이다. 토지의 별개가 아니다. 토지하고 별개다. 말 잘못했어요. 별개다. 그러면 1333번지가 팔릴 때 이 나무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토지야, 토지. 그러니까 1303번지 팔 때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1303번지에 여러 가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매매할 때 매수인이 그러는 거야. 중개사님한테. 저 나무 참 예쁜데 이 1303번지 내가 사면 저 나무도 같이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글쎄요. 돈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개사가 말해야 되지. 저 나무는 이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종속정착물. 그게 뭔데요? 토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인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토지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은 뭔데? 건물.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단 말이에요. 별개가. 별개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등기해야 되고 토지하고 별개로 중개의 대상이 되고 토지하고 별개로 사고팔 수 있고 토지하고 별개로 건물만 은행에다 저당다 피고 돈을 빌렸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토지하고 다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우리 시험은 주택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주택은 토지 정착물이다. 그런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OX. 그 다음에 상가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상가는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독립정착물이다. 그러면 주택, 상가뿐만 아니라 학교, 공장 이런 것들 전부 다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독립정착물이다. 자, 그 다음에요.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제는 명인방법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 이름이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등기하면 그러면 이건 토지하고 별개로 보는 겁니다. 나무를 등기하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냥 등기된 임목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하고는 별개다는 소리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다음 종속정착물로 갑니다.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인데 너희는 토지하고 별개가 아니라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 아무 말 없이 수목 이렇게 나와요. 돌담, 울타리, 제방, 돌담, 울타리, 뭐 담장, 제방, 국어, 포장. 토지 위에 원래 육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육교 종속정착물, 다리, 교량, 종속정착물,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얘들은 토지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 일부분이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그럼 얘들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 일부분이니까 얘들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들만 별도로 거래할 수 없죠. 얘들만 별도로 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 수목. 나무가 나오면 무조건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식 중인 그 가식이란 말이 임시적인 그런 빼고 그냥 나무 나왔습니다. 나무. 그럼 무조건 정착물입니다. 다만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앞에
뭐 명인방을 갖췄다, 등기했다 이러면 독립정착물. 그런 말이 없으면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의미하셨습니까? 자, 됐어. 이제 여기 보자고요. 그러면 자, 질문합니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OX. 오잖아요. 봐요? 토지 소유권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2번, 3번, 4번, 5번 얘들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얘들은 독립정착물입니까?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이잖아요. 그러면 1333번지 효력은 여기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OX? 오, 그 말이 얘들이 토지의 일부분입니다. 그 소리야 이게. 되셨나요? 네, 그래. 자, 됐어요. 여기까지가 토지 정착물입니다. 자, 여기 하고 이제 정착물이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게 남았어요. 구분 기준.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 할 건데 이제 책을 잠깐 보자고. 책은 몇 페이지부터냐면요. 예, 책은 19페이지부터죠. 19페이지 상단에 박스 나오죠. 복합개념 부동산 그게 별표 3개입니다. 칠판에 있는 여기죠. 여기. 이거 여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나왔습니다. 자연, 공간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무슨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서 20페이지에 경제적 개념, 생산요소, 소비재 밑에 설명 나오는데 설명 볼 필요 없습니다. 21페이지 법률적 개념 나왔네요. 법률적 개념 가면 22쪽에 협의의 부동산, 다른 말로 저분임의 분산, 다른 말로 민법상 분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토지 나왔는데 뭐 토지의 구성물, 토지 미채굴 강물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착물 나왔네요. 정착물을 제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정착물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분인 정착물,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맞죠? 토지 소유권에 미친다. 동그라미 2번 독립정착물,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 나오고 미분리 가실 나오고 수목의 집도 나오는데 미분리 가실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농작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봐봐요.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저는 건물, 명인방물 같은 수목의 집단, 등기된 임목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하면 여기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미분리 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에, 저 나무에, 이렇게 나무에, 가실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열려 있어요. 열매가 열려 있으면 이걸 미분리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미분리 가시를 명인방법을 갖추면 누구 거라고 표시하면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얘도 토지하고 별개로 봅니다. 토지하고 별개로.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에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구 거라고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농작물도 토지하고는 별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분리 과실과 농작물은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 보면 거기 22쪽 하다 보면 니은 미분리 과실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불과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을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 그 소리죠. 자, 23쪽 가서 농작물 나왔습니다. 농작물에도요. 거기 언더라인 된 거 볼까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찾으셨죠? 매년 경작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단연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서 간주되어 부동산의 매매 시 함께 양도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을 다루져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정당한 권한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했다. 그것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하고 별개다. 토지하고 별개다. 의미하셨죠?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 밑에 3번 동산으로 분리되는 것. 여기 동산으로 분리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 소리야. 정착물이 아니다. 이거. 자, 3번. 양가로 3번. 부동산 정착물.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가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 나왔죠? 그게 여기서부터 한 거죠. 자, 그 부분부터는 10분 쉬었다 한다는 겁니다. 자, 쉬었다 합니다.